MBC의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터졌습니다. 국정원과 국회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의혹입니다. 국정원에 근무 중인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자신의 첩보성 업무를 아버지의 국회의원실에 대신 부탁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그것도 현직 요원이 국회의원실을 통해 기밀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외부로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부탁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건의 무게에 비해 정치권은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야 할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외치던 정당이 이번엔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한 장면도 이어집니다. 보수 언론의 상징이라 불리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그 누구도 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온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헤드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이 너무 민감한 걸까요?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걸까요? 국정원, 국회, 정치권, 언론 모두가 얽힌 이 구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침묵이 더 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국정원 첩보 업무까지 의원실로 끌어들인 사건을 MBC만 단독으로 보도했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왜 조중동은 침묵할까요? 왜 국힘은 잠잠할까요? 왜 김병기만 살아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김병기는 국민의힘과의 밀실 합의를 통해 정치적 안전망을 짜왔다는 의혹, 그리고 국힘 입당설이 기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가 내부에서 조용히 체급을 키우며 보수권의 교두보로 변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정원 첩보 업무를 아버지의 원실에 부탁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일탈이 아닙니다. 국가기밀체계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대외비 정보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 안에서 파생된 첩보는 철저히 내부 절차를 통해 보고검증 보고서화 됩니다. 그런데 김병기의 아들은 그 절차를 건너뛰고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의원실 보좌진에게 직접 부탁했습니다. 급한 건이니 일시전까지 받아보길 희망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이건 사적인 청탁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가족의 인맥으로 우회 처리, 그리고 그 정보가 흘러들어간 곳은 바로 한화였습니다. 한화는 방산항공에너지 국가산업의 중심입니다. 국정원 정보가 한화로 흘러들어갔다. 그건 곧 국정원의 첩보가 민간 경영정보로 전용된 사건입니다. 이게 청탁입니까? 이건 첩보 누설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7조는 명확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처벌한다. 국정원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순간 그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설령 아버지의 의원실이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건 심각한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김병기 본인은 국정원 출신입니다. 정보위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즉 국정원 기밀이 어디까지 공개되면 안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런 인물이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문의하도록 방치했다. 그건 무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도적 방조 혹은 공모,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이면 보통 조선중앙동아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한 줄 보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터뜨린 건 MBC입니다. MBC가 단독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근거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조중동이 김병기를 살리고 있다.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김병기가 국민의힘과 물밑에서 접촉했다는 얘기. 밀실압의 입당설이 기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왜 국힘은 그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건 김병기가 이미 이중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민주당 원내대표, 속으로는 차기 정권의 보험용 카드, 즉 민주당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국힘에게 언젠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중인 겁니다. 과거를 돌아봅시다. 강선우 의원이 조그만 논란에 휩싸여들 때 그때 당내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까? 도덕윤리당의 이미지, 그 모든 걸 들먹이며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입을 닫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습니다. 왜일까요? 김병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보좌관들이 앙심을 품고 제보했다. 하지만 그 논리는 너무 비겁합니다. 그 말은 모든 불만은 배신이고 비판은 음해다라는 권력자의 전형적인 자기합리화입니다. 진짜 정치는 비판을 견디는 데서 나옵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보와 내부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앙심으로 몰았습니다. 그건 민주주의를 부정한 태도이자 자신의 거울을 깨부순 행위입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지금 김병기의 태도는 그 본성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시네. 맞아요. 됐어요. 기자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런 태도로 응답하는 사람, 그게 한 정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 한마디에 국민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국민을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거구나. 그 순간 정치인은 끝난 겁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 회의와 의원들 사이에서 김병기의 자진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대놓고 이쯤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당이 같이 무너진다. 김병기가 버티면 다음 총선에서 폭탄, 그런 얘기가 이미 의원실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김병기가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 공작이다, 나를 죽이려는, 그렇게 소리치며 회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병기는 아직까지 자신에 관련된 모든 논란을 조작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억울함보다 냉정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병기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변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천난에 보좌진 이 배신했다, 언론이 왜곡했다. 이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권력자 본능의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가 나오는 순간 정치는 사라지고 통제만 남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김병기 개인이 아닙니다. 그를 감싸고 그에게 의존하고 그의 권력 아래에서 이익을 나눈 파벌 구조입니다. 지금 문진석 의원을 비롯한 김병기계 의원들은 사퇴를 언론의 과장으로 몰고 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는 여론조사 한 번이면 바로 드러납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김병기를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감싸면 그건 공범 선언입니다. 김병기는 지금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 억울함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가 진정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시네. 맞아요. 됐어요. 그 짧은 대사 하나가 모든 걸 망가뜨렸습니다. 국민은 그런 사람에게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오만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병기의 억울함은 당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김병기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김병기와 선을 긋느냐,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당의 도덕성과 혁신의지의 시험대입니다. 이제 공은 김병기에게 넘어갔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 정치를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국민의당이라면 김병기 사퇴를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당의 정화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 반응은 정치학 교수가 바라본 권력 침묵 책임의 구조를 파헤친 분석이다.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MBC 보도는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국정원이라는 국가 핵심 기관의 정보가 가족관계를 통해 우회됐다는 정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로 축소될 수 국가 기밀체계의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다. 정보기관은 절차와 통제로 존재 의미를 가진다. 그 절차가 혈연으로 무너졌다면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다. 정치학적으로 권력은 항상 관계를 통해 흐른다. 문제는 그 관계가 공적 통제를 벗어날 때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른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충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고 있다. 더 이상한 점은 사회의 반응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정치권이 들끓어야 한다. 특히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반응이 극도로 조용하다는 점은 학자로서 강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정치학에서 침묵은 메시지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의 방향을 드러내는 행위다. 조선중앙동아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취재 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언론은 늘 권력의 냄새를 좇는다. 그런 언론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다. MBC만이 단독으로 이 사안을 파고들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반영이다. 권력과 거리를 둔 언론만이 이 사안을 문제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법 그 자체보다 선택적 정의다. 누구의 문제는 키우고 누구의 문제는 덮는 구조는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존먹는다. 김병기라는 인물의 위치는 중요하다.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력은 무지를 변명으로 만들 수 없게 한다. 그는 무엇이 기밀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의 아들이 절차를 건너뛴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권력 내부의 감각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보여준다. 급한 건이라는 표현은 정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언어다. 긴급함은 언제나 예외를 정당화한다. 권력은 늘 긴급함을 핑계로 규칙을 무너뜨려 왔다. 정보가 흘러간 대상이 방산기업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정보가 전달됐다는 의혹은 외교와 안보 문제로 확장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국내 정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가 신뢰와 대외관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런 사안 앞에서 정치인의 태도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김병기의 대응은 방어적이었고 공격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성찰이 없었다. 비판을 음모로 돌리는 순간 정치는 사라진다. 그 자리를 권력이 대신한다. 정치학적으로 이는 권위주의의 초기 징후다. 기자 앞에서 보인 언어는 국민을 향한 언어였다. 그 언어에는 설명도 책임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방어만 남았다. 정치는 감정관리의 예술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언어는 조직 전체의 품격을 결정한다. 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당은 개인보다 오래 가야 한다. 한 인물이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정당은 선택해야 한다. 억울함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도자는 억울함을 절제할 의무가 있다. 리더십이란 감정을 넘어서 책임을 지는 능력이다. 지금의 대응은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도와 국민 전체에는 치명적인 신호를 보낸다. 정치학에서 신뢰는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한 번 무너지면 사과로도 설명으로 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안의 본질은 김병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를 둘러싼 침묵의 연합 그리고 선택적 분노의 구조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접는 순간 그 집단은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포기한다. 국민은 생각보다 정확하다. 여론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치 엘리트가 느리게 반응할수록 국민의 판단은 더 단단해진다.
이 사건은 시험이다. 한 정치인의 시험이 아니라 정당 전체의 시험이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이다. 책임을 회피하면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뢰는 그 시간만큼 더 빠르게 사라진다. 정치는 결국 태도의 문제다. 법 이전의 태도가 있고 제도 이전의 언어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그 태도의 붕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변명이 아니다. 더 큰 목소리도 아니다. 차분한 인정과 분명한 책임이다. 정당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대신 정화한다. 그 과정은 언제나 가혹하고 냉정하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억울함으로 덮는다면 그대가는 선거에서 돌아올 것이다. 정치는 기억의 예술이다. 국민은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 이 사안이 남긴 질문은 단순하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책임은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순간 정치는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정치는 결국 권력도 잃는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